방송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명절 전에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나서 지금 첫 방송인데 하루도 안 빼놓고 하겠다는 다짐을 벌써부터. 하지만 작심삼일 100번이면 300일이라고 다시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말을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언젠간 크게 됐을 때 이 초반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 타임머신 타고 이 과거로 돌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정치적 이야기는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과거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미래에서 오신 분들은 이 날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옛날에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서 오신 청취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까, 청취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란 사태 아시죠?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정보가 적은 상태로 뭔가 비난하거나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데, 이거는 앞뒤 안 가리고 깔끔하게 잴 게 없어. 정보를 많이 얻을 필요가 없고 깔끔한 게 그냥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이라고 말한 그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문제 인식을 하고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이제 뭐 이란 쪽에 얘기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을 얘기인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왜 이렇게 키우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교역량이 좀 되는 나라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역량은 뭐 미국, 중국, 일본이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하고 있지만 유럽까지. 근데 그 외 국가들 중에서 이란 교역량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아무튼 또 기업들 중에서는 이란을 상대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 적은 리스크일 수 있지만, 이란에 사는 교민들이라든가 이란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전체, 그러니까 삶의 터전 전체, 그리고 자기 사업의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국수적으로 이란 하나의 국가와의 문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적은 피해라고 생각해도 누군가에겐 전체의 피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위험에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완벽할 수 없죠. 모든 국민들을 100% 안전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서서 위기를 만드는 건 좀 자제할 수 있었고, 이거는 자제할 수 있었는데 해버린 거잖아. 안 하면 될 말을 해서 위기에 몰아넣은 거,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사드 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를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안보라던가 뭐 그런 문제로 들어와야만 하고, 뭐 미국이랑 뭐 여러 가지 그런 군사적인 동맹 관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이것들을 들어오는 대로 중국과의 마찰,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 버티는 대로 미국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른 문제야. 이란은 주적이다 발언이 안 했으면 평화롭게, 하면 불편하게, 이 상황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답을, 우회전이 없는데 우회전을 해버리면 그런 느낌이야. 그럼 어떻게 돼? 사고가 나지. 우회전이 없는데, 우회전이 가드레일인데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가 난다고. 우회전이 없는데 우회전을 하니까. 이게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디 더 빨리 가냐 더 멀리 가느냐 반대 방향으로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없는 길에서 우회전을 해버리면, 선택지가 없는데 방향을 바꾸면
사고가 난다니까.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건 잘못했고 이건 옳아. 아니면 이것보다 이게 이익이 커. 그리고 반대급부가 없어. 그러니까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다고. 그런 선택인데도 엉뚱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신 바짝 안 차린 사람이 이렇게 저기 위에서 이제 그런 일을 벌였죠. 그리고 위도 아니야. 응? 우리가 뽑았잖아. 우리 모두가 뽑았습니다. 내가 뽑은 건 아니고. 내가 뽑았다는 것처럼 들릴까봐 뽑은 걸로 하시죠. 이 정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잘 보여야 되는 시기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지금 언론 자체가 이 정부에 관해 비판적인 얘기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MBC 제외하고 말이죠. 잘해서 그런 거면 난 너무 좋겠고, 그런데 나올 만한 기사들까지 다 꽁꽁 숨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형식적이고, 일단 헤드라인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검색 상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메인 페이지에 다른 기사들로, 만약에 비판할 거리가 있어도 다른 기사들로 덮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채널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MBC만 지금 불편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언론들은, MBC도 이번에 그런 불편한 사건, 그러니까 본보기로 당하지 않아서 지금 얘네들이 발끈해서 좀 더 그러는 것 같은데, MBC조차도 조금은 위축된 느낌이 보여요. 조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위축된 거죠. 네. 뭐 조심은 한 방향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방향에 대한, 자신에 대한 비난에 관한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건 모든 매사에 조심해라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는 건 약간 좀 이게 국익이 아니라 사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아무튼 지금 많은 언론들이 현 정부에게 언론 탄압과 비슷한, 그에 준하는 정도의 외압을 받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가자. 언니 옷 안 입어. 여러분 안녕.